안녕하세요. 황상갈매기입니다. 오늘은 바스코 누네즈 대 발보아님 가지고 왔습니다. 게장수로 유명하죠. 게장수로 유명하고 강영욱님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제 방송 제 설명회를 보고 나면은 이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여왕님들, 정부님들 이런 분들 많이 다루다 보니까 유럽사에 너무 이제 집중해가지고 설명회가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모험 근본맨을 한번 가져와 보자. 대항해 시대가 뭡니까? 모험과 탐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느낌을 한번 살려보자 생각해가지고 가져왔고, 그래서 오랜만에 누나가 아니라 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스코 누네즈 대 발보아 님입니다. 1475년에 태어나셨고 1519년에 돌아가셨다. 열전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파냐의 탐험가이자 콩키스타도르, 파나마에 상륙해서 개척지를 건설하고 현지 에스파냐 사람들과 협력해서 기존의 총독을 내쫓고 그 자리에 올랐다. 레온시코라는 이름을 붙인 군견을 데리고 다니며, 이분이 레온시코입니다. 레온시코. 이 강아지 누구임? 레온시코 알게 되었죠? 예. 정복 활동을 했다. 안데스 산맥을 넘는 모험을 떠나고 유럽인으로선 처음으로 태평양을 발견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태평양을 발견했다. 요게 안데스 산맥이죠. 안데스 산맥이고, 요걸 넘으신 건 아니고 여기 이제 파나마 지역에 있는 요 산맥, 요 산맥을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 지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넘으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는 처음 봤고 이 대항해세라는 시대 자체를 좋아하고 서양사를 좋아하지만은 처음 본 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다. 어디서 유명하냐? 파나마에서 유명합니다. 이거는 훗날 이제 소사가를 그린 거죠. 그린 거고, 동상도 남아있다. 심상치 않죠. 동상에 남아있는 분이다. 그리고 바스코 누네즈 대 발보아,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 기념 주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쓰는 화폐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냐? 이순신 장군님 같은 분이다. 어디서? 파나마에서. 파나마에 실제 쓰이는 동전이고, 요 동전 화폐 단위 자체가 발보아래요. 요 뭐 500원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화폐 단위 자체가 발보하다. 물론 요 잔돈은 동전으로 쓰고 지폐는 달러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나마의 훈장이 오더 오브 바스코 누네즈 대 발보아, 발보아 훈장이 있습니다. 요 훈장이 여러 종류가 있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파나마에서 주는 훈장 이름이 발보아 훈장인 겁니다. 굉장히 파나마 국가에서 유명하신 분이다. 그럼 파나마에서 유명하냐? 거기서만 좀 길이냐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게, 마드리드의 메트로 스테이션, 지하철역에 이제 누네즈 대 발보아 역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위인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을지로 같은 느낌일까요? 예. 자기 이름을 딴 역도 있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죠? 요분이 1457년 출생입니다. 1457년 스페인 출생이고, 아버지가 귀족이에요. 이단고라고 하는데, 이달고 요게 땅이 없는 귀족, 그러니까 하급 귀족, 하급 귀족. 귀족은 귀족인데 뭐 실권이 없는 그런 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땅이 없는 귀족이다. 하급 귀족의 출생입니다. 4남 중에 셋째고, 첫째는 가업을 잇고 둘째, 셋째 요쪽은 이제 교회를 보내거나 군인을 보내는 약간 성향의 전통이 있다고 해요. 거기 따라가지고 바스코 누네즈 대 발보아 님도 군인으로서 살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태어난 곳의 밑에 모게르라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영주님 밑에서 시동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시동, 그리고 종자, 스콰이어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 모게르라는 동네 자체가 콜럼버스의 항해랑 연관이 있는 곳이에요. 콜럼버스가 배를 3대를 타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대,
니냐호인가요? 니뇨호인가요? 그거를 여기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콜럼버스도 항해 준비하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많이 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겠죠. 영주님의 밑에 있었으니까 콜럼버스 왔다 갔다 하고 신대륙 대척하는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겁니다. 예. 그런 성장기를 좀 상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런 꿈을 꾸고 이렇게 자란 세대고, 실제로 에스파냐에서 로얄 파이브 정책이란 거를 펼쳐요. 이게 뭐냐면은 신대륙에서 어떤 걸 발견하든 왕한테 5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는 너가 가져도 된다 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로얄 파이브 5분의 1만 바치면 된다. 그리고 신대륙에서 새로운 영지들을 발견하면은 뭐 그런 영지의 영주권 같은 거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지가 없는 귀족이다. 영지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런 그 배경도 있고, 그런 배경 속에서 콩키스타도로들이 엄청나게 많이 탐험을 떠나죠. 정복 사업을 떠납니다. 처음 그 바스코 누네즈 발보아는 25살에 요분의 탐험에 같이 해요. 요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돈이 많은 분이다. 자비로 그냥 모험단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드리고 데 바스티다드 요분의 배에 승선하면서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25살에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 항해는 1501년에 콜롬비아 해안 그리고 파나마 동쪽 이렇게 항해를 하고 원정을 복귀를 합니다. 왜냐? 이게 배가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었대요. 보급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거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스파니올라 섬, 산토도밍고 있는 섬이에요. 이쪽으로 복귀를 합니다. 콜럼버스 항해 이후에 요쪽 섬이 좀 발전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바스코 누네즈 대발보아는 그때 벌었던 돈, 그 항해로 벌었던 돈을 가지고, 그 미천을 가지고 이 섬에서 자영업을 시작합니다. 농장주이자 양돈 사업을 좀 시작하는데, 아마도 이때 폰세데레온이랑 친해진 게 아닌가. 그럼 요 강아지를 폰세데레온한테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 강아지의 이름이 레온시코다. 시코라는 게 에스파냐어로 작다는 뜻입니다. 작다, 꼬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레온이다, 꼬마 레온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마도 뭐 요 당시에 이제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도 한 살 차이, 한 살 더 많고, 요 당시에 있었던 분이라서 이분이랑 친해가지고 강아지를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스파니올라 섬이고, 콜럼버스가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하죠. 그 뒤로 에스파냐에서 그 개척자들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개척하는 겁니다. 신도시를 막 짓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는데 거의 다 뭐 죽고, 뭐 전염병 걸려서 죽고, 그 사람들이 이제 노예처럼 부리면서 이제 농장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뭐 가져갈 게 딱히 막 여기 산업이 발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게 많이 없었고, 농사 짓고 막 그런 겁니다. 농사 짓고 새로 도시 짓고 막 그러면서 여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들은 지금 다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런 분위기에서 한 1000명, 뭐 2000명 이렇게 에스파냐 본국에서 넘어와가지고 뭐 개척하고 뭐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스코 누네즈 발보아는 뭐 100명 뭐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를 개척하는 거예요. 또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폰세데 레오는 플로리다를 발견한 걸로 유명하죠. 생명의 샘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게임으로 보면은 요 산토도밍고 있는 지역이 그 당시 좀 발전했던, 에스파냐가 직접적인 이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도시화된 지역이었고, 다른 데들은 거의 미개척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폰세데레온 같은 경우는 그 원작에는 없었는데 피에트로 콘티 연대기 하면서 살짝 볼 수 있어요. 우리 게임에서 지금 고용을 못하죠. 나중에 항해사로 나올지 뭐 제독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연대기에 살짝 나옵니다.
피에트로 콘티가 가지고 다니는 그 황금 메달 있잖아요. 황금 메달. 엘도라도의 전설이 담긴 그 황금 메달의 출처를 좀 찾아다니면서 요 분으로 만납니다. 전형적인 욕심 많은 그리고 통수를 치는 그런 콩키스타도르 캐릭터로 나오는데 요거는 좀 게임적인 허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대항해 세2 원작에서는 없었던 내용이고 원작 시점이 1522년이거든요. 그 시점 당시에는 둘 다 고인이셨다. 근데 뭐 재밌긴 하니까 저는 요런 정도의 게임적 허용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뭐 알렉산드리아를 아리스칸다리아 이런 뭐 엄격 진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것도 엄격 진지하면 그때는 이게 안 살았는데 왜 나왔냐, 원작 파괴 아니냐, 역사 왜곡 아니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게임적 허용을 우리가 열어주자. 이런 거는 저는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없는 분들이고 원작에도 없는 분들이고 이제 시대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인데 나오는 거 재밌잖아요. 재밌으면 그만이다. 게임은 우리가 뭐 역사 공부하는 건 아니고 논문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고 요 폰세데레오는 요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그 캐리비안의 적 2의 엔딩 장면에 나와요. 막 지도 돌리면서 3 있어 3. 3의 그 엔딩 장면이 나오거든요. 생명의 샘 폰세데레온 1523 이렇게 적혀있죠. 플로리다 푸바 이렇게 돼있고 요게 이제 캐리비안의 적 4의 주요 소재로 다뤄집니다. 생명의 샘이란 게. 그래서 잭스페로우가 요 생명의 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요 시끼가 다 부숴버립니다. 그때도 영화 보면서 미친놈인가? 에스파냐 군인 같은 분인데 영생을 주는 거 오직 하나님 뿐이다. 일단 미신 믿지 마라 이러면서 이거를 샘을 부숴버립니다. 여기서 다뤄졌던 그 소재를 다룬 분이고 폰세데 레온 하면은 생명의 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분도 그 바스코 누네즈 대 발보아 그쯤에 여기 넘어오셨고 대발보아는 돼지 농장 키웠다고 했잖아요. 요분은 카사바라는 걸 지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 잘 됐대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게 빵을 만들면 그렇게 맛있대요. 네. 지금도 남미 쪽에 가면은 요걸로 만든 카사바로 만든 빵들이 유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깨찰빵의 원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빵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유럽 갈 때 항상 에스파냐 돌아갈 때 이걸 사가야 된다. 그런 느낌? 거의 뭐 이 당시 성심당이었다. 대전 가면 빵 사온다 이런 느낌으로 요 빵을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됐고 뭐 새로 개척한 지역의 총독인가 뭐 시장인가 그것도 했다고 해요. 그 분이 이제 저기랑 친해가지고 개를 준 겁니다. 개 종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정확히 알려질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랑 또 다를 거고 몇백 년 전이니까 다를 거고 대충 이런 놈들이었다. 센 놈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에스파냐 콩키스타도들이 이런 군견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리고 군견들이 성인 원주민들 3명 정도의 힘을 발휘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전투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냄새를 잘 맡는다고요. 사람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 그래서 정찰용으로 좀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훗날에 이제 바스코 누네즈 대 발보아가 개들로 사람을 죽였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설화가 요 그림에 담겨 있는 건데 동성애를 하는 원주민 40명을 이제 개들한테 물어 뜯겨가지고 학살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 성격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학살을 즐기고 막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뭐 개를 활용했다 요런 고시대 콩키스타도들이 개를 활용했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스코 누네즈 대 발보아님이 그 항해로 번 돈으로 뱃일 하면서 번 돈으로 농사일 짓고 그 돼지들 키웠다 그랬잖아요. 돼지 사업이 망합니다. 항해를 잘하고 탐험은 잘하는데 농사는 잘 못 지었나 봐요. 그래서 돼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탈출하기 위해서 밀항을 시도합니다. 우리 채무 수금이 쾌 뜨죠. 산토도밍고 가면은 쾌 뜨는 겁니다. 채무 받아오라고. 대발보아 잡아오라고 이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예 접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돼지 낙농 사업이 좀 안 됐나 싶긴 해요. 이 섬 자체가. 돼지 소들이 나중에 방치되거든요. 방치된 돼지들을 나중에 잡던 사람들이 이제 버커니어, 프랑스계 해적들, 우리 마리엔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했었죠. 그분들이 나중에 한 100년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도 데발보아가 버리고 간 돼지들을 이분들이 잡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하면서 34세의 채권자들한테 도망가서 이제 밀항을 하는 그런 스토리는 거의 현실 콘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티도 33세 중붕이 채무를 피해가지고 도망가죠. 요렇게 도망가요. 요 통에 타가지고 걔랑 같이 타가지고 이렇게 밀항을 합니다. 뭔 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타는 거예요. 일단 빗쟁이도 오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요 배가 뭐였냐 하면은 일단 요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스파니올라 섬은 개발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에스파냐에서 요 밑에도 콜럼버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개척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서쪽 베라가 지역에는 요 데니쿠에사, 니쿠에사 요 분을 파견하고 요 동쪽 누에바 안달루시아에는 뉴 안달루시아죠. 뉴 안달루시아에는 요 이제 데오헤다 요 분을 파견합니다. 요 분들이 그렇게 파견됐던 총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요쪽 나눠가지고 통치를 시킨 거죠. 요런 상황이었고 요 배는 이분의 부하 이분이 주지사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지방 판사 그런 분의 배였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분이 파견돼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는데 70명의 부하랑 그러니까 많이 간 게 아니에요. 이런 조금씩 100명, 200명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지고 배 몇 대 해가지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선발대 개념으로. 가지고 뭐 도시 짓고 사람들 더 불러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딱 70명 규모로 정착지를 막 짓고 있었대요. 지금 나중에 카르타헤남 나오는데 우리 게임에도 나오죠. 그 지역에 정착지를 짓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이랑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섬으로 복귀를 해요. 이분은 복귀하면서 부하로 이제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있었는데 피사로한테 내가 50일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거 철수해라. 사이즈 안 나온다. 내가 금방 올 테니까 잠깐 지키고 있어 하고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질 않아요. 이분이. 네, 그런 상태에 이 지역을 도와주러 가던 배에 밀항한 거였습니다. 가고 있는데 밀항이 걸립니다. 요분이 아까 이 사람의 부하고 마르틴 페르난데스 대 엔시소 판사라고 합니다. 법률가고 판사 개념으로 이렇게 발령 가는 거라고 해요. 엔시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걸려가지고 약간 엄격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도에 버리고 가려다가 밀항자 어떻게 할까요? 무인도에 버리고 가려다가 사실 요 사람이 바스코가 이쪽에 항해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항해 지식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살려줍니다. 그리고 50일 항해 끝에 그 아까 봤던 오헤다가 남기고 간 피사로와 만나요. 피사로가 배에 도착해가지고 합류를 하게 되는데 50일 항해 동안 발보아가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해요. 선원들한테 카리스마 플러스 지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평판작을 좀 잘했다는 거죠. 선원들이 엔시소는 안 좋아하고
발보하는 좀 좋아하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이 NC소가 원래 정착지로 간다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근데 뭐 선원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 이미 거기가 다 털렸다. 피사로가 이미 털려가지고 도망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개 털렸기 때문에 거기 가면 우리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발보아가 우리 다리엔이라고 내가 좋은데 안다. 이제 갔었다. 거기 가면은 정착지 지을 만한 데가 있다. 이걸 제안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도 원주민이 있어요. 싸움을 피하러 가는데 거기도 원주민이 있었다. 그래서 500명과 치열하게 싸우고 결과 승리를 해가지고 1510년에 산타마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도시 정착지 개념이에요. 도시라기보다는 그죠? 한 100명 정도 규모로 짓는 거니까 정착지라고 볼게요. 산타마리아를 건설합니다. 그렇게 건설하는 과정에 발보의 인기가 계속 좋았대요. 계속 상승하고 NC소는 인기가 떨어지고 뭐 그런 상태에 산타마리아까지 짓고 나니까 좀 NC소가 띠꺼운 거죠 사람들이.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판단도 잘 안 맞고 싸우는 것도 뭐 잘 안 나섰겠죠. NC소가 띠꺼우니까 쫓아내려고 논리를 만든 겁니다. NC소는 아까 봤던 오헤다의 부하예요. 그리고 요 강을 사이에 두고 요쪽은 베라가고 요쪽은 누에바 안달루시아예요. 뭡니까 그래서 산타마리아는 베라가다. 너는 여기서는 권한이 없다라는 논리를 시전합니다. 여기는 오에다 땅깔인데 너는 여긴 니쿠에사 땅 아니냐. 너는 추방이다. 면직이다. 너의 직위는 여기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의회를 선출합니다. 의회를 선출하는데 뭐 이게 뭐 아메리카 대륙의 최초의 뭐 의회라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2명의 시장 중에 1명으로 선출됩니다. 딱 그럴 때쯤에 이제 새로운 함대가 도착하는데 후메나레스라는 분이 배를 끌고 딱 도착해요. 도착하면서 이 서쪽에 있는 총독 니쿠에사를 막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딱 왔는데 여기 사람들 사니까 원주민이 아니라 말이 통하는 에스파냐인들이잖아요. 뭐냐 이렇게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이러이러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긴 니쿠에사 땅이니까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설득하고 오케이 우리도 이런 논리로 이 사람을 NC소를 쫓아냈잖아요. 네, 그래서 오케이 우리도 대표를 배에 태워가지고 복종하겠다. 2명을 태워 보냅니다. 2명을 태워 보내는데 이 배가 또 가다가 니쿠에사를 발견해요. 니쿠에사는 그 당시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원주민들한테 개쳐맞고 이제 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견했어요. 그걸 또 발견해가지고 뭐 얘기를 여차저차 얘기를 하겠죠. 여차저차 얘기를 하니까 니쿠에사가 이거는 나에 대한 도전이다. 내 허락도 없이 이걸 어떻게 도시를 만들고 이지랄 하냐 하면서 발바라 즉시 처벌하겠다고 막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뭐 그런 상태에 2명의 이제 심정을 서술하시오. 벙찌는 거죠. 벙쳐서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니쿠에사가 좀 평판이 안 좋았나 봐요. 부하들한테도. 니쿠에사 개새끼니까 저거한테 넘기면은 도시 날아간다. 개판 난다. 그 얘기를 듣고 이 2명이 산타마리아로 먼저 가가지고 발보한테 알려줍니다. 여기 니쿠에사 저 말 안 통한다. 오면은 너 처벌될 거고 이거 잣된다. 여기를 미리 얘기해 준 거죠. 그 상태에 니쿠에사가 항구에 도착합니다. 항구에 도착하니까 상륙 안 돼. 돌아가. 상륙 안 시켜줘. 그러니까 뭐 얘가 상륙해야지 이거 보급도 받고 뭐 배를 끌고 갈 건데 물자 지금 빵인데 배를 상륙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총독 아니다. 나는 일개 군인으로서 에스피냐 같은 동족으로서 온 거다. 군인으로서 왔다. 그래도 안 돼. 돌아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11년에 충성파 17명 데니쿠에사를 따르던 17명을 데리고 출항했는데 그 뒤로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보아가 베라가의 총독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제 요 지역의 우두머리는 발보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NC소를 그 전에 이제 판사님 데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판사님을 데리고 있었대요. 체포하고 있었대요. 그분은 또 이제 섬으로 추방을 하고, 섬에도 뭐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어가지고 뭐 통치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임시로 하겠습니다, 이런 정황을 좀 보내는 거죠. 보내고 병력이랑 보급품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보낸 겁니다, 사람들을. 그런 과정에 요 원주민들을 정복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총독들이 원주민들한테 다 털리잖아요. 근데 바스코는 돼지는 잘 못 키웠는데 이 사람들은 잘 잡았나봐요. 원주민들 좁히고 동맹을 많이 만듭니다. 이 바스코 누네드 대 발보아의 정복 사업을 보면은 일단 좁혀요. 일단 좁혔는데 다 죽이질 않고 그 사람들 동맹으로 만듭니다. 이 밀당이 굉장히 이분의 매력이 아니었나. 채찍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당근도 줬겠죠. 예. 밀당을 하면서 이렇게 좁히고 동맹을 만드는 이 방법으로 원주민들이랑 굉장히 친해져요. 그러면서 뭐 금들을 많이 뜯어가는데 금이 좀 부족한 거예요. 더 많은 금을 달라.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는데 뭐 고 추장의 아들이라고 해요. 추장의 아들이 이런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부유해서 금으로 만든 접시랑 잔으로 먹고 마셨지만 남쪽 왕국에 대해 가지고 금이 많은 남쪽 왕국에 대해서 이 추장의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누네즈의 머리에 그 발보의 머리에 꽂히는 겁니다. 남쪽 바다 금 여기가 꽂히는 거예요. 남쪽 바다로 가면은 금이 준내게 많다 여기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 머리에 딱 박혀있는 상태에서 아까 봤던 이스파니올라 섬에 가서 사람을 또 모집해요. 모집하는데 NC소가 아까 그쪽으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NC소 그 판사님이 가서 또 지랄지랄 했겠죠. 야, 내가 억울하게 쫓겨난 썰 푼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했겠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그래서 본국으로 가서 이제 좀 해야겠다. 아까 그 니쿠에서 찾던 배를 끌고 다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부하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다녀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스페인을 보냅니다. 그 보내놓고 일단 1차 남해 탐험을 살짝 하는데 뭐 잘 안 됐대요. 실패하고 요분이 다시 돌아오는데 본국에 지원 없다. 여기서도 NC소가 먼저 가서 다 잃음. 억울합니다 황제 폐하 이러면서 막 다 지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말빨이 잘 안 서는 겁니다. 본국 지원도 없고 결국은 지원 없이 1513년에 190명의 스페인인 그리고 몇 명의 원주민 가이드 개 한물이랑 같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항해사 NC소랑 그러게 항해사는 모르겠네요. NC소?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런 데라고 해요. 여기가 막 그냥 지금처럼 길이 뚫려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밀림입니다. 밀림. 예. 완전 밀림. 모기 물리면 그냥 말라리아 바로 걸리는 그런 데죠. 지금도 요 분들이 뭐 하는 거냐면은 요 바스코 대 발보아 님의 길을 걸어보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분이 걸었던 길을 가보자 하면서 순례길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주민들 만나면 일단 패고 협상하고 친구로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야, 저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남해가 보인다, 남쪽 바다가 보인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산도 막 엄청 높대요. 우리 집 뒷산 이런 게 아니라 높은 데는 2000m. 여기가 정확히 어떤 산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1500m 정도 되는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가가지고 여기도 보고 이걸 건너가야지 바다가 나오니까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정상에 딱 달하니까 밑에 바다가 보이더라. 끝없는 바다가 보이더라.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마침내 요 남쪽 바다 태평양에 도달한 모습이에요. 태평양에 도달해서 요 성모 마리아상인가요? 여튼 뭐 성인이 그려져 있는 그 깃발을 꽂고 여기는 이제 내 땅이다. 왜냐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여기 내 땅이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뽕이 차오르죠 그냥. 새로운 미개척지, 새로운 바다. 이 바다는 에스파냐의 바다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경유지는 여기가 산타마리아라고 해요. 요 지도가 요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디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고, 요렇게 넘어가서 요 산맥을 거쳐가지고 요렇게 넘어서 요 진주섬 지역까지 갔다 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요거는 안 갔다 왔다 요런 설인 것 같은데, 요 그림에 또 갔다 와요. 예, 요 섬까지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항해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14년 1월에 산타마리아로 복귀를 하는데, 진주랑 금이랑 연직물 10만 카스텔라노, 지금 가치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을 많이 가져왔다고 해요. 재산을 많이 가져왔다, 보물을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왕한테 보고하기 위해 가지고 그 보고서도 쓰고, 아까 5분의 1 국룰이라고 했잖아요. 5분의 1을 딱 잘라가지고 왕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부활을 시켜가지고 스페인으로 보내고, 그 동안 이제 스페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엔치소가 하도 그냥 막 억울합니다. 이건 뭐 제 사연 앞에서 계속 시위하는 거예요. 쫓겨난 사연, 배에서 쫓겨난 사연 이거 맨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마침 오헤다도 뭐 얘기가 그때 뭐 정치에 휘말려서 죽어요 얘는. 처형당합니다. 오헤다도 죽고 니쿠에서는 소식이 없고 실종되고. 그러니까 에스파냐 입장에서도 새로운 주지사를 가야겠구나, 여기 뭔가 잘 안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주지사를 보내요. 페드로 아리아스 데 아빌라라는 분인데, 페드로라고 할게요. 페다머리스 뭐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페드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요분이 나중에 파나마 시티를 건설하는 분이에요. 요분이 새로운 주지사로 임명되고 1500년 플러스 17척의 배, 이 당시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원정대였다. 신대륙으로 가는 최대 규모의 원정대였다라고 합니다. 일단 선발대가 찍어놨으니까 후발대가 가서 이제 굳히기를 가겠다는 거죠. 1500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7월에 이제 페드로가 여기 와요. 산타마리아 와가지고 데발보아 가서 대표자를 영접하고, 임시로 맡았던 주지사 시장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정식으로 왔으니까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페드로가 딱 임명되자마자 발보아 체포. 체포 재판. 엔시소도 그때 따라온다고 해요. 엔시소 따라와가지고 엔시소한테 배상해라, 너가 잘못했네, 이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쿠에사에 대한 살해 혐의는 무죄가 났다. 우리 입항공으로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 상태, 이제 권력을 좀 잃고 요 새로운 주지사가 온 상태예요. 1차 원정. 계속 이분은 그 주지사가 아니더라도, 홍독이 아니더라도 그걸 계속 꿈꾸는 겁니다. 탐험을 꿈꾸는 거예요. 왜냐? 남해, 남쪽 바다, 금이란 게 키워드에 입력돼 있어요. 거기 가면 금 있는데 이게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허락 받고 또 갔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계속 빼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싫은 거죠. 지금 다 도시 건설하고 요게 중요한 거지. 뭐 탐험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되겠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몰래 배를 준비해가지고 저쪽 이제 쿠바 쪽에 가서 사람들 모아오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걸렸다고 해요. 준비하다가 누가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이 주지사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체포가 돼요. 근데 딱 체포돼서 이제 재판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스페인 왕실에서 보물을 받고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보물을 받고, 보물 가져온 거 보니까 5분의 1 가져온 거 보니까 데발보아도 잘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자기도 주고, 페드로한테는, 새로운 주지사한테는 발보아를 존중하고 이제 문제를 상의해라, 그런 오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포됐다가 바로 풀려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해 차원의 그 주지사의 딸이랑 결혼식을 하는데, 주지사의 딸은 스페인에 있습니다. 원격으로 결혼해요. 비대면으로, 형식상.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냥 장인어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비대면 결혼식을 한다. 뭐 그런 상태. 근데 일단 그 산타마리아에 머리가 두 명인 거죠. 탐험 쪽엔 원래 이제 대발보아 그리고 새로 임명된 그 사람. 대발보아는 계속 남해 가고 싶다. 계속 미루다가 그 주지사가 결국 이제 살짝 갔다 와라. 1년 반 주겠다. 갔다 와라.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 신나가지고 1519년에 싹 갔다 와요. 또 아까 봤던 진주 제도 피냐스라고 파인애플이 많은데도 갔다 와요. 갔다 오고 갔다 왔다가 이제 배 건조, 배 수리 이런 것 때문에 알크라라는 곳에 귀환을 한다고 합니다. 딱 귀환하니까 페드로가 이 주지사가 보고 싶다. 우리 사위 잘 갔다 왔구나. 보고 싶다. 이 편지를 한다고 해요. 편지를 보고 산타마리아로 가는 길에 피사로랑 군인들한테 체포됩니다. 반역죄로. 누구 명령으로 지금 저거 체포하는 거야? 이러니까 페드로 명령으로 체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쎄하죠. 예. 반역죄로 체포되는데 야 나는 이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국에서 재판 받겠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일단 이 과정이 뭡니까? 예. 죽이겠다는 거죠. 이 과정 허가해준 것부터 그 장인어른이 담그려고 이제 각을 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했다. 목을 한 번에 안 썰려가지고 뭐 3번 썰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머리가 2개인 상태에서 이 신대륙에서 진행될 수 없었던 거죠. 요 주지사 새로운 주지사 입장에서도 자기 끝발이 안 서는 거잖아요. 계속 뭐 전에 있던 발부하 때는 아니었는데 막 이지랄이 계속 나니까 통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정도 있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남의 꿈을 여기서 접으면서 목이 날아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항해사로서의 스펙은 준수한 고고학자입니다. 박물학 수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쓸만한 캐릭터고 타고난 장사꾼 이런 것도 쏠쏠하죠. 백병 방어력 쏠쏠하고 야비한 약탈자까지는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야비한 약탈자까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카리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얻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얻기 굉장히 쉽고 탐험 레벨 50렙 스킬이 이게 광역 충파가 괜찮아요. 좋아요. 이거는 조한 페레로랑 얘밖에 없습니다. 유의한 스킬이기 때문에 탐험 레벨이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그냥 데리고 다니는 캐릭터다. 초반부터 데리고 다니는 캐릭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바스코 누네스 대발부하 설명에 결국은 장인어른한테 통수를 당해가지고 목이 날아가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그 권력을 얻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죠. 우리 막 그 왕실 이야기 맨날 그런 거 보다가 100명 규모의 이제 소규모 신도시에서 싸우는 개척지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도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재밌었다. 우리 이분 보면 이제 강여구가 아니라 발보안입니다. 바스콘입니다. 이렇게 불러줍시다. 예.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상갈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